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간 합의 없이 의석수만으로 강행하는 법안에 대해선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곡법을 거부당했다가 추가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7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여야 수기 없이 의석수로 밀어붙인 법안은 100%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인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지키라고 하겠냐며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의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거부권 행사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에 대해선 지지율 1%가 되어도 할 일은 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며칠 전 김의겸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은 조선 제1검이 아니라 조선 제1혀다, 한동훈 초딩헌법이다라는 등 비꼰 적이 있는데요. 이에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생각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가실게요. 김의겸 의원이 그 장관님을 향해서 일부 언론이 뭐 조선 제1검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조선 제1혀다. 덕담하신 걸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검사 때 저를 조선 제1검 그렇게 부르는 거는 민주당 쪽 분들입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데요. 그분들이 저를 부른 이름이 많이 달라졌네요. 저도 덕담 한마디 드리면 거짓말을 끊기 어려우시면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박용진 의원이 라디오에서 초등생활법이다 이렇게 비판하기까지는 했었거든요. 국회에서는 호통치고 고압적으로 말 끊은 다음에 그냥 넘어가자 이러시더니 끝나고 나면 없는 자리에서 욕하고 뒤풀이 하시는 게 요즘에 민주당 의원들 유행이신가 봅니다. 녹취록을 까서 거짓말쟁이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각인시킨 임성근 전직 판사가 자기 탄핵하려고 했던 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변호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노웅래 의원이 지난 2021년 2월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의혹 등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했고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호인을 누굴 선임할지는 피고인의 자유이자 권리지만 노웅래 의원의 경우 본인이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리고 찬성 의사까지 나타냈던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셈인데요. 한마디로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변호하는 꼬락서니인 겁니다. 할 건 다 하고 걸리니 딱 잡아떼고 거짓말하는 이런 인간이 진짜 나쁜 새끼겠지요.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사했던 참고인 중에는 서울 강남 룸살롱 마담 1명과 성남 유흥주점업주 1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술집들은 정진상, 김용,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접대를 받거나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장소로 조사된 곳인데요. 검찰은 술 접대 부분을 기소하진 않았으나 정진상, 김용 씨와 유동규 씨, 대장동 일당의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7일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N 룸살롱을 2013년부터 운영한 마담 A씨가 작년 10월 검찰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A씨는 검찰이 정진상, 김용씨 사진을 보여주자 안경 쓴 오빠, 즉 정진상과 같은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분이 가게에 몇 번 오셨던 것 같다. 안경 안 쓰신 오빠, 즉 김용도 가게에서 본 적은 있는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A씨가 2013년 9월 13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남욱 변호사가 2차 포함? 이라고 질문하자 A씨가 난 2차 보내준 거 아니고 식사하러 보낸 거야. 우리는 모르는 거야 라고 대답한 내용도 메시지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한 법조인은 A씨가 성매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A씨는 2013년 10월 28일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술값 330만 원을 대납해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술 드시고 막 2차 마무리했어요. 모 방송사 555 기자, 성남 정 실장, 한 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술값 결제 승인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A씨는 성남 정 실장이란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정진상 씨를 말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마약과의 전쟁이 그리 달갑지 않은 모양인데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에 따른 사회적 충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마약 총력전을 주문했지만 검찰이 역량을 집중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일부 복구해 놓은 데 대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좌익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령에 의한 검찰의 직접 수사, 그러한 현상이 있다면 민주당에 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검수원복 시행령에 의해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는 민주당이 법률 지원 등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마약 수사보다 검수완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박범계, 과연 이 양반 제정신일까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마약 수사 못하게 하려고 난리네. 저 민주당은 마약 퍼지는 걸 막는데 입법권을 총동원해도 모자랄 판에 시행령으로 입법권에 도전한다는 저런 생각으로 나라에 마약이 퍼지든 말든 검찰이 하는 건 다 막고 보자는 거냐? 도대체 국회의원이 저러면 왜 필요한 건지라고 질타하며 마약이 문재인과 민주당 집권 기간 급속도로 퍼졌는데 과연 그게 우연일까? 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마약수호 정당입니까?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은 아무리 봐도 충격적입니다. 마약청 전국 대한민국이 어쩌다 아이들 학원 보낼 때 마약 걱정하는 나라로 바뀌었을까요?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은 마약 5배 정도밖에 안 늘었다는 발언에 대해 여전히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검찰에게 마약 수사를 받으면 민주당에 신고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마약 사범을 보호하려는 투철한 의지가 느껴집니다라고 비꼬며 2018년 문재인 정부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마약 수사의 컨트롤 타워인 대검찰청 강력부를 해체시킵니다.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 마약과를 조직범죄과에 흡수 통합시킵니다. 2021년 검찰개혁이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마약 수사 권한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2022년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으로 검찰은 마약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됩니다. 보다 못한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되살렸지만 민주당은 국회에서 마약 수사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뭐가 무서워서 길을 쓰고 검찰의 마약 수사를 막으려는 거냐고 직격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